아들이 공부를 잘 못했어요. 온갖 과외 다 시켰는데 사수에서 떨어졌고요. 사수를 했군요. 네, 의대에 가기 위해서. 그리고 집을 나간 케이스가 있었어요. 집안에서 본인만 의대를 못 간 거예요? 네. 그런데 부모님은 의사도 아니에요. 그래서 큰 누나는 의사고 작은 누나하고 셋째 누나는 의대를 다니고 있었고요. 당연히 넷째도 아들이 가야 되는 건 의대를 못 갔었어요. 그러다 결국 못 가서 집을 나가고 어떻게 됐나요?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저한테 오셨었는데 엄마와 좀 상담을 하면서 엄마가 아이한테 어떻게 했는지 봤더니 솔직히 때리고 욕하진 않으셨어요. 그러나 누나들 의대 갔다, 너도 가야 된다, 자기가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느끼시면서 아이한테 요구했던 거죠. 그 상담에서는 엄마가 아들의 존재를 어떤 행위를 해야만 어떤 위치에 가야만 인정해 주는 거를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가셨다는 것. 의사가 되든 안 되든 자식은 그냥 부모에게 수용받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자랑스럽지 않은 자식이 되었다고 존재로서 거부했던 사례들이 많습니다. 그 엄마는 누나 셋이 의사가 됐는데 너도 당연히 의사가 돼야지, 그런 마음이 그렇게 나쁜 마음 같진 않아요. 그냥 자연스러운 마음이었는데 아들에게 쯔쯔쯔쯔 한 것이 그 엄마는 그냥 그 정도 표현인 것으로 끄실 수도 있었잖아요. 근데 그보다 더 나았던 건가요? 그렇죠. 재능이 없다고 아이를 무의식적으로 존재로서 거부한 거잖아요. 그 아이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공부를 못했던 아이는 아니었어요. 근데 사수까지 하면서 성적이 안 나왔던 건 불안감에 쫓겼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. 너는 몸 쓰는 거 좋아하니까 네가 뭐든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말했더라면, 그랬더라면 그 아들도 공부 잘해서 의대 가서 자랑스러운 아들 하고 싶었을 거예요. 그러면 엄마가 그 아들에게 어떻게 대해줬더라면 좋았을까요? 저라면 누나 셋은 의사를 하면서 자기답게 잘 살고 한국 사회에서는 누리는 것도 있어. 사실적으로 말할게 아들, 네가 조금 더 공부를 한다면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했으면 좋겠어. 그리고 네 명이 똑같은 일 하면 엄마는 자랑스럽고 기분도 좋을 것 같아 라고 표현을 했을 것 같아요. 근데 아이가 나 엄마 관심 없어 그러면 그건 제가 받아들여야 할 일이고요. 엄마 나도 한번 해보고 싶어 한다면 오케이. 그래서 물어봤어요. 아이가 의대에 가고 싶다고 했나요? 초등학교, 중학교 때까지 성적이 좋아서 엄마 나도 누나처럼 의대 다닐 거야. 나도 누나처럼 의사 될 거야. 라고 말했었대요. 그러면 재수를 하거나 삼수를 했을 때 부모가 그걸 그만둬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할까요? 그렇죠. 너가 이렇게 삼수째 하고 사수째 막막하고 너무 힘들면 그거 안 해도 된다. 그렇게 말해줬더라면 아마 어느 시기에 아이가 너무 좌절했을 때 아이한테 꼭 그 길 가지 않아도 너는 그냥 내 아들이야 라는 말을 했더라면 아이는 집을 나가지는 않았을 거예요. 누나들이 또 동생을 보는 시선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? 부모들만이 아니라 그 압력을 아들이 견딜 수 있었을까요? 그렇죠. 그래서 물어봤어요. 막내라서 이쁘고 아들이라서 이뻐서 특별하게 좀 많이 해줬나 봐요. 그래서 뭘 해주셨나요? 그랬더니 아들이 뭐 하다고 하면 무조건 오케이. 그래서 중간에 둘째 누나는 학비를 뭐 혼자 대라고 했나? 막 그랬나 봐요. 근데 아들한테는 모든 걸 다 지원하니까 누나 3명이 너 부모한테 다 받았다. 우리는 과외 알바하면서 학교 다녔는데 너 특별 대우 받는다. 넌 꼭 의대 가. 라고 누나들도 그렇게 말했었나 봐요. 압박감이 어마어마했었겠네요. 그렇죠. 그리고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도 컸을 것 같고, 우리가 그렇게 타인의 시선이 중요하고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이런 실수를 하기가 쉬운데 그런 실수를 좀 줄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부모가 마음이 단단해지셔야 될 것 같아요. 갑자기 그 말 들으니까 제 사례가 생각나는데 저희 첫째 아이가 어릴 때 영특했어요. 그래서 저도 기대를 했어요. 웃자고 하는 말인데요. 전 제 아이 열심히 해서 얘 하버드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했었거든요. 너무 영특해서. 그래서 열심히 해서 이 아이 그렇게 보내려고 했는데 아이가 어느 날 엄마 내가 교수했으면 좋겠지?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전 한마디도 그런 말 안 했어요. 부모교육 강사라서. 제가 놀라가지고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? 엄마 눈에 써있어. 그때 알았어요. 아이들은 부모의 생각을 읽는구나.
왜냐하면 아이가 책 보고 잘할 땐 제가 아이 한없이 예뻐했거든요. 성적 떨어지면 딱 얼굴 표정 싹 하면서 뭐 하는 거야 지금, 할 수 있는데 왜 안 해? 하면서 그렇게 했으니까 알았나 봐요. 아이가 그러더라고요. 엄마, 나 연구하는 스타일 아니야. 난 사람 만나고 밖으로 다니고 이런 게 훨씬 더 좋아. 그래서 제가 마음을 접었어요. 저는 공부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서요. 학자를 했으면 좋겠어요. 저도 학자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. 아들도 그걸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안 하겠다, 자기는 관심이 없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딱 접었어요. 오케이, 네가 네 일을 하면서 기쁘게 살면 나도 기쁘겠다 라고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연구자, 교수 만들겠다는 생각을 제가 접었습니다. 그리고 네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도 너는 그냥 내 아들, 있는 그대로 괜찮아 라고 말했습니다. 아들이 그러니까 엄마의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을 때 그때 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? 미안했대요. 왜냐고요? 아이 너무 어떻게해서 영재 유치원 보냈고요. 좋은 교육을 많이 시켰거든요. 엄마가 비싼 학원 보내줬는데 성적 못 내서 미안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. 자기도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데 자기한테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걸 알았을 때 그냥 그랬대요. 그런데 그렇게 막 좌절스럽고 그러진 않은데 엄마 속상함이, 엄마가 속상해하는 게 싫었대요.